증권통신망센터입니다. 현재 양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물론 간밤 미국 증시, 그리고 국제유가, 여기에다가 중국 증시까지 플러스권의 흐름 나타내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에 따라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까도 그 부실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늘 새롭게 이 부채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현재 약세로 돌아서 있고요. 낙폭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1900선 이탈은 물론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죠. 굉장히 긴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35% 하락입니다. 25포인트 넘게 내주면서 1874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직전 저점 이탈하는 흐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연내에 저점이 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저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의 흐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미증시의 흐름을 좀 이어받는 모습이었고요. 전고래일 대비로 0.8% 정도 상승하면서 191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 이내 고점 191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이 빨간불을 잘 켜나 싶었는데요. 오전장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저점을 낮췄고 현재는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재차 이탈하는 모습으로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현선물 모두 다 매도 우위 펼치고 있고요. 매도 물량도 상당합니다. 오늘까지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2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기간으로 따지면 역대 두 번째로 최장기간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500억 원 가까운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도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217억 원, 소폭이기는 하지만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2,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입니다. 의약품 업종 하나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깊은 쪽이 은행과 화학 쪽인데요. 보시죠. 현재 은행 쪽에서도 이 대형 금융 지주사들도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은행 업종 지수가 2.81%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2.3%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하나케미컬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금호석유도 부진한데요. 잠시 후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증권, 금융, 전기, 가스 순으로 1에서 2%대 고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하락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네이버 홀로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는 0.5% 정도 하락 중이고요.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 할 것 없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딱히 한 종목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기보다는요. 대형주들은 골고루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빨간불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이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하고요. 또 앞으로 사업 부문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증권가 레포트들이 이 연초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2.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도 아주 소폭의 플러스권 혹은 보합권 오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현재 보합권으로 돌려놓으면서 오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거나 혹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군 대비로는 덜 밀리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특징으로 잡아봤는데요. 바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조정받고 반면에 방어주들이 버틴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할 경우 이 경기와 동반해서 움직이는 자본재, 산업재, 소재 섹터는 아무래도 좀 조정받기 마련일 텐데요. 현재 제형주 가운데 낙폭이 큰 쪽을 보니까 딱 이 민감주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이 있는데요. 현재 지주사 두산이 7%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0%대, 두산중공업이 11%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에서도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5%대, 한국금융지주는 3.5% 하락하고 있고 대우증권도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가운데서 보시면은요, 한화케미컬이 3%, OCI, 효성, 금호석유, 고르게 3에서 4%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내수 혹은 소비 섹터는 시장 대비 잘 버팁니다.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쪽이 건자재인데요. 최근에 건설주들 반등 흐름 나타나면서 겹불 효과로 건자재주들까지 지난주부터 서서히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장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샘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한샘은 5.37% 상승하면서 25만 4,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벽산도 현재는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의약품 섹터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다고 앞서 업종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유한양행이 오늘장 5%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되겠습니다. 이 밖에 공격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도 플러스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KPS 그리고 KTNG 정도는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엔터와 관련돼 있는 NC소프트 2%대, 음식료 관련주들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700선 고지도 재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 무섭게 시장은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장중에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690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90선 내주고 80선도 현재는 내줬습니다. 전고를 대비 0.67% 하락하면서 678선 부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20일 이동평균선 재차 내주는 모습인데요. 하루의 흐름입니다. 갭상승으로 출발됐고요. 유가증권 시장보다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10시 30분 구간까지는 잘 버티는 듯 싶다가 이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시장은 서서히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밀려 내려가던 코스닥 지수가 오후장에 하락으로 결국엔 전환되고 680선도 이탈한 겁니다. 현재는 장중 저점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232억 원, 기관 쪽에서 243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대체로 비슷하게 현재 매도 물량 추려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3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늘면서 파란불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이로메드 오늘장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타는데요. 먼저 화제의 종목 바이로메드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바이로메드 상당히 강세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였었고요. 시장에서는 바이로메드와 관련해서 이 화이자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등의 풍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렸었는데 오늘 회사 측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기대감을 일축시켰는데요.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오늘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분봉 차트 보고 계신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근방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시 구간대 회사 측의 발언 나오자마자 상승폭 모두 반납했고요. 현재 하락으로 전환되는 급등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에서는 시가총액이 3조 원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섰었는데 현재는 이 부분 반납되고 나서 6, 7위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현재 코스닥 시총 톱10 가운데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은 메디톡스, 컴투스 두 종목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태화 정리해보시죠. 대체로 음봉이 많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더라도 이 흐름이 끝까지 유지되는 쪽은 몇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일부 바이오 업체들은 흐름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낮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돌아가면서 시세 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OLED와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 쪽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 올해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반도체 장비군들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스나 유진테크 있습니다. 5%, 6% 정도 오르고 LOT 베큐움도 이 하이닉스와의
앞서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여러 차례 나왔던 협력 업체입니다. 에로트베큐움도 현재 16%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섹터가 시장 대비 선전합니다. 전기차 보겠습니다. 간밤 유럽에서는요, 이 프랑스 르노 자동차가 정부 쪽에서의 이 관리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제2의 폭스바겐이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르노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아이오닉이라는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이 전기차 쪽으로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에스가 8%대 상승하고 있고요. NS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현재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후성도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이 막판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아니고 오늘은 의료기기 쪽이 좀 더 강합니다. 혹은 미용과 관련된 섹터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치아 의료기기와 관련된 바텍이 6%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필로나 보톡스 제조업체, 휴메딕스, 휴젤, 앞서 보신 메디톡스까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물물 현재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끊이질 않는데요. 현재 선물물 230선 이탈입니다. 1.84% 깊은 조정 나오면서 228.80포인트 부근 지나갑니다.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4,500계약 이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로 기관이 좀 받아내기는 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좀 거세면서 선물 쪽에서는 힘이 빠져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570계약가량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